자, 그러면, 자, 회계 목적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이해관계자들이, 투자자나 경영자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크게 재무제표라는 5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먼저 배울 거는 요 2가지만 먼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투자자가 야, 나 니네 회사의 지금 회계 정보를 좀 알고 싶어. 알고 싶어. 그랬더니 와서 장부를 보여줄게. 회사로 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냐? 재무상태표라는 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예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고, 안 쓰셔도 돼요. 2번째, 2가지를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라는 걸 통해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란 우리 회사가 돈이 많아요, 우리 회사 탄탄해요 라는 걸 보여주는 표가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 자, 재무상태표에는 자, 이쪽에다가 자산이라는 걸 써줄 거예요. 이쪽에다가 부채라는 걸 써줄 거고, 이쪽에 자본이라는 걸 써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은 자산, 부채, 자본이 뭔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작성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되셨나요? 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대신에 요거는 지금 머릿속에다 딱 찍어 놓으세요. 자산을 여기다 쓰고 부채, 자본을 이쪽에다 써준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세요.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선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뭔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예요. 왜 일정 시점일까요? 자격증 시험에는 가끔 등장을 해요. 자, 혹시, 자, 사람도, 개인도 제가 어제 제 개인 수중에 27,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2만 원밖에 없더라고. 내가 어딘가에다 7,000원을 쓴 거예요. 이렇게 개인도 매일매일 재산 상태가 변하잖아요. 회사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을 찾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시점을 잡지 않으면 재산 상태의 변동을 계속 기록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낼 때는 특정한 시점을 잡아서, 일정한 시점을 잡아서 재산 상태를 표시해 줘야 된다. 그게 일반적으로 언제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매 연말 12월 31일에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걸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한다. 보셨나요? 2번째, 손익계산서. 얘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아까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 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망할 일이 없어요.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하진 않겠죠. 망하지 않으면 뭐해? 돈을 못 벌어주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 돈 잘 벌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는 건 어떻게 작성하냐면, 자, 손익계산서 이래놓고 이쪽에다가 수익이라는 걸 써줄 거고 이쪽에다 비용이라는 걸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수익이 뭐고 비용이 뭔지는 여러분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직. 대신에 손익계산서라는 건
비용을 왼쪽에 써주고 수익을 오른쪽에 써준다 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런데 대모상태표는 일정 시점인데 손익계산서는 왜 일정 기간일까?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1,000만 원 벌어요. 저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많이요? 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1,000만 원 벌어요. 그랬지?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라고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 돈 잘 벌어요. 그러려면 특정한 기간을 정해놔야지만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우리 회사 돈 많아요. 우리 회사 돈 잘 벌어요. 라는 걸 작성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회계 담당자로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회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걸 작성을 하려면 자산이 뭔지 알아야 되고 부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자본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벌어요 라고 하려면 수익이 뭐고 비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번에 기업의 재무상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하기 위해서 자,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 자산이라는 걸 배워가자는 거죠, 이제. 자, 첫 번째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산이 뭔가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및 채권을 말한다. 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재화가 뭐죠? 재화는 돈 되는 물건을 말해요. 돈 되는 물건을 재화. 채권은 아까 얘기했죠. 돈 받을 권리라고 그랬죠. 그럼 돈 받을 권리도 자산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한다. 자, 밑에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재화는 현금, 상품,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등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금전 가치가 있는 물건. 자, 간단하게 금전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채권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권리로서 외상 판매에 따른 매출 채권, 자금 대여에 따른 대여금 등의 권리라고 나와 있죠. 자, 별 의미 없어요. 요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산은 현금으로 바꾸어지는 기간이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여기에다가 자산이라는 걸 쓸 텐데, 이 자산을 쓸 때,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거에 따라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모든 회사들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왜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두 가지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형식을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작성하겠다라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IFR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채택했다. 그래서 KIFRS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다 이걸로 작성을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시험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랑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개정 과목 몇 가지가 좀 차이가 있고 회계 처리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뿐인데, 자, 우리는 현재는 요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주된 내용들은 요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격증 시험의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산의 종류를 열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뭐부터 쓰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것부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1년이 넘어서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다. 그래서 요렇게 써주라는 겁니다. 쓰는 방식도.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년 안에 바꿀 수 있으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면 유동자산, 1년 넘어서 바뀌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자산이라는 것들을 여기다 써줘야 되겠는데, 이 자산을 쓸 때 과연 뭐라고 쓸 거냐는 거죠. 장부에다가 써놓을 때 예를 들어서 얘네는 컴퓨터, 얘는 책상, 얘는 쟤는 프로젝터, 얘는 칠판, 일일이 이렇게 쓰기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 넣을 수 있는 이름을 정해줬는데 그 이름을 개정 과목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분류해놨죠? 자, 자산은 크게 맨 왼쪽부터 보시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서 써줄 거고, 비유동자산은 다시 투자자산, 유형자산, 유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써줄 거다. 자,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으로의 전환이 쉬운 것부터 써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격증 얘기할 때 다시 이제 본교재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배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개정 과목에 보시면 현금이라고 나와 있죠. 자, 현금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와 주화 그래 놓고 통화 대용증권 그리고 타인 발행 수표라고 써 있죠. 자, 일단 현금 우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뭘로 부르겠다고요? 이제 배운 사람이잖아. 우리 회계를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현금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현금이 아닌데 현금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옆에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통화가 무슨 뜻이에요? 화폐로 통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통화가 아닌데 통화처럼 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가 여러분들 자기압수표 알죠? 자기압수표. 요즘에 자기압수표 잘 쓰나요? 자기압수표 잘 안 쓰죠, 요즘엔. 옛날에는 10,000원권이 가장 큰 형태였죠. 큰 금액이었는데 50,000원권이 나오면서 10만원짜리 수표 잘 안 쓰더라고요. 그 수표. 근데 그 수표를 가지고 여러분은 현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금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자를 샀어. 수표 낸다고 거기서 나한테 뭐라 하진 않잖아. 돈이니까. 자, 그처럼 자기압수표도 현금처럼 쓰인다. 그래서 그런 걸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자기압수표고, 자기압수표는 누가 발행을 한 거예요? 은행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은행에서 지급을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자기압수표 보면 발행인이 있고 지급인이 있어요.
근데 발행인도 은행이고 지급인도 은행이에요.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수표다 그래서 자기 앞 수표예요. 자, 그게 대표적인 거고 옆에 타인 발행 수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타인이잖아요. 그럼 자기 앞 수표도 타인 발행 수표예요. 맞죠? 자, 그리고 뒤에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당좌 수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잘 안 써요. 이것도 옛날에 쓰던 방식인데 회계를 여러분이 배우면서 회계에는 옛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수표 같은 거 잘 안 써요. 그냥 계좌이체 해버리지. 근데 이제 처음에 예전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표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당좌 수표 간단히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10,000원권이 제일 큰 금액이었을 때 내가 부동산에 가고 건물을 하나 10억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10억을 10,000원짜리로 줘야 되잖아. 여러분들 지금 좋은 세상에 사시는 거예요. 옛날에 계좌이체 뭐 이런 건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을 샀어. 그러면 5억을 현금으로 갖다 줘야 돼, 다발로. 근데 여러분 5억이면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여담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 중에요. 되게 할 일 없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그 전자 저울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나 봐요. 정육점에 전자 저울 있죠? 그래서 얘가 100만 원권 묶음 있죠. 10,000원짜리 100장. 묶음을 재봤대요. 그때 100만 원이 1.38kg 정도 되더래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몇 킬로예요? 13.8kg예요. 그죠? 1억이면 138kg예요. 그죠? 장미란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고 갈 거야? 그죠? 트럭 불러야 돼.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 중에 보면 은행 강도가 은행에서 돈을 털어왔대. 그리고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와서 딱 펼쳐놓고 3억이래. 못 들고 와요, 3억. 자,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야, 나는 돈을 좀 편리하게 쓰고 싶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당좌 예금이라는 걸 가입을 해요. 그럼 당좌 예금을 가입을 하면 은행에서 10장짜리 수표 책을 줘요. 수표 책. 그러면 수표 책을 받아와서 내가 5억을 줘야 되면 거기다 5억 원이라고 써서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은 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은행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그러한 형태가 당좌 수표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좀 더 배울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나한테 수표를 발행해줘서 내가 수표를 받잖아요. 그럼 나는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통화 대용 증권으로서 현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의 타인 발행 수표라는 게 타인 발행, 뭐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 수표나 또는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 이런 것들도 다 현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당좌 예금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바로 밑에 또 나와요.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보통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통 예금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잖아요. 그 통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언제든지 돈을 입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돈을 꺼낼 수 있는 형태의 예금을 보통 예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통 예금은 일반적으로 왜 쓰죠? 금고에다가 돈을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은행에다 갖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애가 당좌예금이에요. 자, 얘가 중요합니다. 자, 얘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예금이에요. 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가 돈 쓰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큰 금액을 쓰기가.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내 주거래 은행에 가서, 은행아, 나 당좌예금 하나 가입할게. 그리고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을 해요. 만약에 10억을 입금을 했어. 그러면 얘네가 나한테 수표 용지를 10장짜리를 줘요. 지금은 잘 안 써요. 지금은 전자수표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좌수표를 거의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당좌수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수표책을 10장짜리를 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돈을 줘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금액 쓰고 서명 날인 해가지고 그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표를 지급하는 순간 회계 담당자로서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분명히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줄 거야. 자,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당좌예금을 가입을 하면서 통장에다 10억을 넣어놓고 5억짜리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행에 가서 제시를 하면 은행에서는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한 순간 나는 내 통장에서 5억이 빠져나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안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수표를 그냥 들고 다닌 거야. 은행에다 제시를 안 했어. 들고 다녀도 그럼 통장 잔고랑 안 맞을 수 있겠죠. 안 맞을 수 있겠지만 회계 담당자는 수표를 발행하면 어디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봐야 돼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당좌예금은 뭘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예금이다?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예금이다. 그리고 수표를 내가 발행해서 주는 순간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쓸 때, 재무상태표에 쓸 때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다 쓰면 재무상태표가 엄청나게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현금이다, 보통예금이다, 당좌예금이다 이렇게 쓰지만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는 너무 기니까 뭐라고 하겠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표시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묶어서 뭘로 표시하겠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하겠다. 이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단기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첫 번째 있는 게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여러분들 금융기관에선 뭘 팔죠?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뭘 팔아요? 예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게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 그래 놨는데 앞에 단기는 1년을 얘기합니다. 1년 이내면 단기고요. 1년을 넘어가면 장기예요.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이래 놨어요. 자, 회사에서 여윳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뭘로 표기를 해놓겠다?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표시를 해놓겠다. 이 얘기인데 일단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이 뭔지는 아시죠? 아세요?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아시는 분은 있어도 정기예금을 아시는 분은 좀 덜하던데? 자, 정기적금은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정기적금이에요. 만기가 1년짜리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계속 불입을 해서 나중에 만기에 뭐 1년에 뭐 100만 원씩 넣었다 그러면 1200만 원이죠. 거기에 이자 조금 붙여서 1200 얼마를
받는 형태가 정기적금이고 정기예금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돈을 1200만 원을 맡겨놓고 1년 동안 안 찾을게. 그게 정기예금이에요. 더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장에다 돈 넣어놓은 것보다 보통 예금에다 넣어놓는 것보다 정기예금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더 많이 붙어요. 그게 정기예금이에요.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격증 시험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쓰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 대부분 정기예금은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또는 정기예적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격증 시험에는. 그냥 정기예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이렇게 쓰거나 정기예적금 이렇게 쓰거나 얘네들은 전부 다 만기가 몇 년 이내? 1년 이내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기예금을 2년짜리를 가입을 한 거야. 2년짜리를 가입을 하면 만기가 1년을 넘어가게 되죠. 그럴 땐 그냥 묶어서 장기성 예금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게 나와요. 자, 단기는 1년 이내라고 그랬죠. 1년 안에 단기 매매 팔고 사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을 사고 팔겠대요. 증권은 종이에요. 종이 그냥 하나의 증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이나 사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주식 투자는 왜 하는 거죠? 내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그 차익을 얻는 게 주식 투자예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산 거예요. 우리 회사에 여윳돈이 있어서 주식 투자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주식이 1,000원이었어. 그래서 이거 오를 것 같아. 그래서 1,000원 주고 산 거야. 근데 다음날 됐더니 2,000원은 올랐어. 그럼 어떻게? 얼른 팔아야지, 떨어지기 전에. 그죠? 이러한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회사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요. 그런 건 투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간에 어디서든 이런 거 말고 원래 주식은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는 여윳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빚내서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투기가 되고 그러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투자는 장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장기간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주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옆에 사채라는 게 나와요. 사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깍두기 아저씨들한테 고금리로 쓰는 사채가 아닙니다. 그 사채 말하는 건 아니고 회사채의 줄임말이에요. 회사채. 그럼 회사채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돈이 부족한 거야. 돈이 부족해서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겠는데 첫 번째 방법,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너는 신용도도 별로고 그래서 돈을 못 빌려주겠어 이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개인 회사 말고 주식 회사였을 때는 주식을 더 발행하면 돼요. 주식을 더 발행해서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가겠죠? 그럼 그 주식값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단점이 뭐냐면 주주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이 많을수록 뭐가 적어져요? 배당이 적어지겠죠.
주주들이 많아지게 되면 회사에서 돈을 번 만큼을 배당으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주주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그러면 돈을 조달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려야 되겠어. 그래갖고 그렇다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우리 회사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회사에 돈 좀 빌려주세요.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증서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 내놔. 그러면 예를 들면 증서에다가 여기 10,000원 이렇게 발행을 해서 주고 요 밑에다가 이자율은 연 2%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채권을 사가는 거예요. 왜 사가요? 이자 준다니까. 그러면 채권 시장에 내놓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사가면 그 돈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사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빌리려고 채권을 발행하면 사채. 나라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돈을 빌리려면 뭘 발행해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돈이 없어갖고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럼 공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을 빌리고 싶어. 그럼 금융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발행을 하는 게 뭐예요? 지방채라는 거죠. 그게 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근데 누가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채냐, 공채냐, 사채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 시장에 판매한 채권은요, 채권 시장 자체에서도 계속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처럼. 그래서 이 10,000원짜리를 발행해도 다른 사람들이 12,000원에 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나중에 사채를 배우게 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얘네들을 채권 시장에 내놓으면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변동이 생겨요. 주식처럼 똑같이.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모험적으로 여윳돈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을 사겠죠. 근데 채권은 조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변동이 크게 많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좀 모험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채권을 사면 그건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뭐라고 하겠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가 발행한 거 말고 우리가 산 입장이에요. 샀을 때